네, 오늘의 첫 코너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 이 프레스룸 기자가 직접 가서 만난 화제의 인물. 오늘은 누굴 만나고 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조사합니다. 늘 소통하는 정무수석으로서 늘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에 교도소 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또 유일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줄 우리의 귀인이에요. 나에게 구세주다. 김재원은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머물 곳은 없지만 그러나 늘 살아있는. 네, 보니까 김현 기자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날이 또 마침 이 국민의힘 이 이준석 대표 탄핵 의총이 있었던 그날이었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날 모셔서 좀 얘기를 좀 잘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울다 왔나 싶을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김재현 의원 표정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나자마자 물어봤거든요. 네. 김 최고위원은 이제 사실 그때 윤석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 갈등이 너무 심할 때여서 본인도 네.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방송 나오기 싫더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김 의원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정말 그 방송국에 가면서 내가 왜 약속을 했던 거 정말 오늘 같은 날 정말 가서 할 말도 없는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 대선 국면에서 우리 당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가기 싫을 때도 많고. 네, 사실 정말 그날 말을 할 것도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정말 안 해주고 가시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국민의힘의 이 의원총회, 뭐 탄핵 의원총회까지 극적인 이 상황 결국 봉합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랑 과연 탄핵을 외치던 의원들이랑 이게 잘 봉합이 마음 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좀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김재현 최고는 이제 그 당시에 의총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됐었다면서 네. 이제 또 뒷이야기를 좀 가르쳐 줬거든요. 일단 당시에 분위기 정말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등장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제 후보 얼굴 봐서라도 조금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바람에 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봉합이 됐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갈등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국회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당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선 운동을 한다라는 그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 가서 의원들께 이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를 우리의 대표로 모시자 그리고 함께 가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했고 의원들도 뭐 후보가 저러니 일단은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이준석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균형추다. 균형추. 예, 이준석이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쪽으로 가면 그 선거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선거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 균형추. 사실 그동안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계속 각을 좀 세워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균형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호평이잖아요. 좀 의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단일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김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이준석 대표가 옳은 소리 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약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호평을 하면서 네. 치켜 세우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일치적으로 2030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30의 우리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단일화 없이도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세대 포이론이나 세대 결합론을 위해서 정확하게 전술을 구사하면은 지지층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지적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뭐 한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아니 왜 또 나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호감도 1위였어요. 비교하자면 이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었는데 진짜 감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어쨌거나 복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뭐 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어떡하죠? 네, 뭐 김재원 의원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김 최고위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 뭐 국민의힘에 데리고 온 본인 표현으로는 모셔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 굉장히 뭐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때 뭐 유명한 이야기가 와인 한 병 사고 가서 맞아요. 사서 가서 한잔 하면서 모셔왔다. 삼고철회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저희가 기억에 남는데 지금 퇴장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도 끝까지 뭐 어느 역할은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감도 좀 나타내는 모습 보였거든요. 김 최고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3만 원짜리 와인 들고 가서 10만 원짜리 와인 얻어먹고 왔죠. 아니 그냥 그때 최종 결심을 그 순간에 한 건데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날 만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또 선거운동의 방향도 있었고 또 스스로 역할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달성되지 못해서 중도 하차하셨는데 다시 뭐 돌아와서 어떤 직을 맡아서 도우시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 생각은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이 크게 노력을 해서 정권 교체의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시지 않을까. 연락을 좀 하시고. 이 거강꾼들은 원래 뭐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장사가 망해요. 저희는 그거 들으러 입장이라서 혹시 뭐 어떤 뭐 좀 안타까워하시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으셨는지. 하여튼 뭐 네, 제가 앞서 보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떠난 뒤에 네. 혹시 이야기 좀 나눠봤나, 연락해봤나, 전화해봤나,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렇게 끝까지 이야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김재원 위원 저랑 이제 약속을 한 게 조만간에 저희 프레스룸 다시 한번 꼭 나와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때 앵커가 한번 다시 여쭤보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이 섭외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그 후에 연락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말을 아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연락을 하긴 했네요. 다음에 나오면 확실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돌아오면 아무튼 김재원 최고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 담당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여 저격수 역할을 좀 쏠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었어요. 네, 김재원 의원 뭐 직접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 뭐 언변이 좋아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위 높게 이야기를 해서 뭐 현장에 갔던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김재원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평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래 인간적으로 뭐 우리 표현을 뭐 적나라하게 하면 인간 댐댐이가 이 호감을 주는 분은 못 되죠. 막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검사를 사칭해서 교도소 갔다 온 분이 전과 사범인데 그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속임수에 능하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일 수가 있다. 국민들 자꾸 속인다. 공약도 거짓말이고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재명 후보야 사실 상대 당 후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김재원 최고가 윤석열 후보랑도 관계가 사실 썩 좋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뭐 아까 뭐 본인 입으로 나 뭐 구치소 갈 뻔했다, 교도소 갈 뻔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자신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랑 지금 함께 팀을 네. 이루어서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국민의힘 처음 들어왔을 때는
김재현 최고 악마와 손을 지금 잡는 거다. 뭐 악마와 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윤석열 후보를 악마로 표현하기도 네. 했었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사이 솔직히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에 교도소 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뭐 윤석열 총장을 뭐 인간적으로 감화를 받아서 돕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돕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권 교체의 큰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와준 우리 정권 교체의 그 유일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줄 우리의 귀인이에요. 그래서 돕는 거예요. 악마와 손을 한번 잡아보신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잡아보셨는데. 그 사람이 악마는 아니고 악마라고 하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세주였다. 지금 윤석열이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신나게 한번 대적해 봤을까요? 저는 일패도지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악마에서 구세주로 거의 뭐 지하 5층에서 이 롯데타워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김재원 최고를 생각을 하면 친박 의원이라는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친박이 아니라 친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재원 최고 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 네. 당시에 뭐 정무수석도 했었고 굉장히 저도 이때 뭐 기자가 아니었는데도 저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친박계 핵심 인사 네. 이렇게 항상 분류가 돼 왔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도 본인은 뭐 단 한 번도 친박계인 걸 부인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박계로 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눈길을 끌었던 게 지금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모셔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었었는데요. 누구 이야기였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최근에 사면이 됐는데 아직도 본인을 친박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는 박근혜계가 아니고 저는 그냥 아직도 남아있는 친박이에요. 친박이라는 걸 뭐 제가 한 번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치권에서 친박이라는 의미가 없어졌죠. 저희가 조원진 의원이랑도 한번 통화를 후보시죠. 제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원진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면에 뭐 정치적 좀 배경이 있다. 이거 네 분을 뭐 좀 겨냥해서 사면한 거다. 이런 해석도 조금 나왔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그 청와대 또는 집권자들이 어떤 노림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노림수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아마 그렇게 노림수로서 던져 놓는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원진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고 뭐 내홍도 좀 봉합이 되는 것 같고 좀 평화로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공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겨우 원팀 됐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문제 하나가 지금 공천권 갈등입니다. 네. 공천권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잖아요. 그쵸. 이 공천권을 과연 뭐 이준석 대표가 좀 가져야 되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가져야 되나 지금 국민의힘에 남은 뭐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김재원 최고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저도 의외였는데요. 어떤 답변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100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자와 일종의 러닝메이트예요. 그 지역에는. 그래서 이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은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가장 선거와 관련된 일이에요. 명시적으로 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선정하는 의미로 공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윤석열 당선 무공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는 거 대신에 이제 공천 받으시는 거 이 두 개 이제 선택을 해보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그 유일한 소망은 일단 윤석열 당선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 유일한 목표예요. 그리고 뭐 제가 출마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에 도움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뭐 지금 정권 교체 너무 열망 보여주셨는데 그런 땡땡땡이다 이것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나에게 구세주다. 네, 아니 뭐 확실합니다. 내가 공천을 못 받아도 윤석열 후보가 일단 당선이 돼야 되고 이 윤 후보는 나에게 구세주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있어요. 공식 질문 물어봤죠? 네, 저희 프레스룸 공식 질문이죠. 김재원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 김재원 최고 굉장히 뭐 이때까지 말을 술술 잘 하다가 네. 의외로 이 질문을 받고는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인터뷰 중에 제일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 결국 자신을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김재원이 평가하는 김재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으로 김재원은 땡땡땡이다 아까 뭐 여쭤본 거랑 비슷합니다. 김재원은 부평초다. 병초.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머물 곳은 없지만 그러나 늘 살아있는